2026년 한국 경제가 드디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성장률은 2%대에 진입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죠. 언론에서도 연일 희망 섞인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뉴스는 좋아졌다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힘겨워 보이는 걸까요? 이 괴리감의 정체는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이 무려 128.1%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100%를 넘겼다는 건 매달 적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버는 월급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죠. 결국 저소득 가구들은 매달 빚을 내거나 그나마 모아둔 쌈짓돈을 헐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겨우 101만 8천 원입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써야 하는 돈은 130만 4천 원이죠. 매달 28만 6천 원씩 구멍이 나는 셈입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343만 원이나 되는 적자가 쌓이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아픈 몸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매달 적자인 상황에서 병원비는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입니다.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가족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몸이 아픈 고통보다 병원비라는 청구서가 더 공포스러운 세상. 결국 아파도 이 악물고 꾹 참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이 되어버린 서글픈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상황은 정반대거든요. 이들의 평균 소비 성향은 59.8%에 불과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번 돈의 60% 정도만 쓰고 나머지 40%는 저축하고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번 돈의 2배 가까이를 써야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양극화의 진짜 얼굴입니다. 부자는 남는 돈으로 자산을 더 불려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빚을 늘려가야 하는 구조. 이것이 2026년 화려한 경제 지표 뒤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서늘한 실체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4년 분석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이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까지 지갑을 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고물가 탓에 생필품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마저 버는 돈을 훌쩍 넘어서 버린 겁니다. 쌀값, 교통비, 보험료, 월세, 어디 이뿐입니까? 당장 날아오는 고지서들이 산더미입니다. 나열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런 건 아무리 아끼려 해도 도저히 안 쓰고 배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한계가 있으니 결국 미래를 위한 저축을 포기하고 빚을 내서라도 하루하루를 버티는 셈입니다. 그늘진 곳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더 미어집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 중에는 당뇨나 치매 같은 만성질환 약조차 부담스러워 알약을 반으로 쪼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 갈 돈이 없어서 하루치 약으로 이틀을 버티시는 거죠.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은 잔인합니다. 가난할수록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비율이 치솟고 있거든요. 약값을 아끼려다 병을 키우고 결국 더 큰 수술비라는 부메랑을 맞게 되는 악순환. 이것이 우리 사회 의료 빈곤의 가장 아픈 민낯입니다. 아프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이분들에게는 매일 아침 마주하는 서글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40대 가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치솟는 아이들 학원비와 대출 이자를 막느라 정작 본인의 썩어가는 충치는 타이레놀 몇 알로 뜹니다. 본인이 무너지면 집안이 끝장난다는 공포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출근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는 겁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살이 나도 다리가 부러져도 가게 문은 열어야 합니다. 하루 문 닫으면 월세 걱정, 손님 끊길 걱정에 링거를 꽂은 채 닭을 튀기고 커피를 내립니다. 아프면 쉰다는 말이 이분들에게는 판타지 소설에나 나오는 배부른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또 인상됐거든요.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이미 적재 허덕이는 서민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만 매달 14만 원 넘게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실제 병원 가서 쓰는 돈까지 합치면 의료비가 월급의 10%를 훌쩍 넘기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 이미 매달 28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의료비로 20만 원을 더 써야 한다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답은 하나뿐입니다. 병원 가는 걸 포기하는 거죠. 감기쯤은 그냥 앓고 넘기고 이가 아파도 진통제로 버티고 건강검진 통지서가 날아오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당장 치료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내 몸 상태를 모르는 게 속 편하다고 애써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아프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플 자격조차 없다는 말이 나오는 잔인한 이유죠. 그런데 이렇게 몸의 고통을 억지로 꾹꾹 눌러 참다 보면 결국 터져버리는 건 마음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돈 걱정과 아픔이 사람의 정신까지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를 살펴보니 2019년에는 81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08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33%나 늘어난 겁니다. 팍팍한 경제 사정이 사람들의 정신건강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증거죠. 더 안타까운 건 정작 치료받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실제로 병원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고작 12.1%에 불과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장 쓸 돈이 없어서,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경제가 성장한다지만 물밑에서는 저소득층의 빚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는 곳은 비단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 역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의 지갑은 도대체 어디서 얇아지고 있는 걸까요? 국토연구원이 2025년 1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 3명 중 1명꼴인 29.5%가 월 소득 대비 주거비를 20% 이상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평균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하거든요. 통계청이 말하는 20%, 즉 5분의 1이요? 현장의 청년들에게 이 숫자는 배부른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서울 시내 어느 지역을 가든 쓸만한 원룸 월세는 이미 6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게다가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관리비에 전기료, 가스비 같은 공과금까지 합쳐야 진짜 주거비가 나옵니다. 이 모든 걸 더하면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집세와 공과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집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피자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월급이라는 피자 8조각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2조각 정도를 집주인이 가져간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월세로 3조각을 떼어가고 곧바로 관리비와 공과금 명목으로 1조각을 더 가져가는 겁니다. 피자판을 열자마자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술. 내 입에 들어오기도 전에 말이죠. 남은 부스러기 같은 월급으로 밥 먹고 교통비 내고 통신비 내고, 이러니 저축은커녕 아프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청년들이 주거비로 월급의 절반을 쓰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2026년 한국의 노동시장은 청년들에게 그런 희망 섞인 조언조차 사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2월 실업률을 한번 볼까요?
4.1%입니다. 얼핏 보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숫자가 가진 무게감은 남다릅니다.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 수는 121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3천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실업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6개월이 넘도록 일자리를 못 구하는 장기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의 판 자체가 뒤집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의 2026년 예측을 보면 청년층 고용률은 떨어지는데 고령층과 여성 고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그 자리를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25세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막막함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정규직 명함을 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며 버텨왔는데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5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원룸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만 원입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사라지는 기막힌 상황인 거죠. 이런 김민수 씨에게 눈 낮춰서 빨리 취업해라,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폭력에 가깝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수영 좀 배워두지 그랬냐고 타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결국 청년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당장 밥은 먹어야 하니 불안한 일이라도 시작하는데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더 좋은 곳으로 갈 기회와 체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처럼 죽어라 뛰고는 있는데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서글픈 형국입니다. 소득은 불안한데 월세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이중고 속에서 청년들은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포기하고 있을까요? 슬프게도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몸만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6년의 대한민국은 그런 소박한 희망마저 허락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앞서 돈이 없어서 병원을 포기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분통 터지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병원비를 마련해서 달려가도 정작 나를 치료해줄 의사를 만날 수 없는 기막힌 현실 때문입니다. 이미 사태가 한창이던 2024년 6월 여론조사 기관인 나우앤서베이에서 국민의 77.3%가 의료 집단 행동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당시 10명 중 8명이 우려했던 그 공포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분노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 가족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빈번해졌고 또 잡혀있던 수술마저 무기한 밀리는 것을 지난 2년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올랐지만 마음이 아프면 사회적 편견 때문에 병원에 못 가고 몸이 아프면 의료 대란 때문에 의사를 만나기 힘듭니다. 2026년 한국에서는 아프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아파서 쉬면 월급이 깎이거나 책상이 빠지고 병원비 낼 돈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병원 문턱마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과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예방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럽더라도 1년에 한 번 건강검진만큼은 꼭 받으세요. 작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큰 병이 되어서야 발견하는 것, 그 차이는 수백만 원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루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당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패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산다면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일지도 모릅니다. 시선을 지방으로 조금만 돌려보면 그곳은 이미 생존 게임의 현장이 되어버렸거든요. 2026년 대한민국 지방은 거대한 의료 사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만 명당 활동 의사 수가
34명 수준으로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강하게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지방 군 단위 지역은 이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응급 중증 진료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이게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4년 3월 충북 보흥군에서는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상급병원 9곳으로부터 이송을 거절당한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심폐소생술로 잠시 맥박이 돌아왔지만 추가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채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제때 치료해줄 의사만 만났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어린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붕괴의 공포는 비단 응급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동네 병원 가는 일조차 이미 매일이 전쟁이거든요. 새벽 5시부터 소아과 앞에 줄을 서는 오픈런.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펄펄 끓는 아이 해열제를 처방받기 위해서입니다. 밤에 아이가 아프면 끝장이라는 말, 이제는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할머니도 야근하다 가슴을 부여잡은 40대 가장도 예외는 없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공포. 이것이 육아를 넘어 2026년 대한민국 모든 가족이 마주한 생존의 현실입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이 잔인한 현실은 2026년 대한민국 지방이 마주한 비정한 성적표입니다. 2026년 지방에 사는 것은 생존 게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픈 것은 곧 생명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저소득층의 적자 생존, 청년들의 월세 지옥, 그리고 무너진 의료 시스템까지. 2026년 대한민국은 이제 앞을 자유조차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안녕할 수 있을까요? 불편하지만 우리가 꼭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이런 적 있다, 내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